1627일 되는 미국 대사관 지킴이 시민들의 행동일입니다. 어제는 제가 2년 전 간첩 얘기를 했습니다. 또 자유시민 여러 가지 역사 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연장선상에서 임종석 얘기를 하겠습니다. 임종석 전대협 이적단체입니다. 그게 의장을 했습니다. 그러던 자가 대한민국 청와대, 어떻게 보면은 북한의 주적인 이 남조선의 청와대 권력의 심장부에 들어가서 대통령 비서실장을 했습니다. 모든 정보를 다 확인할 수 있는, 가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자입니다. 그러던 자가 뭐 어떤 발언을 했냐면은 통일하지 말자. 헌법에 있는 영토조항도 고치자. 영토조항이 어떤 게 있습니까?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를 한다. 이것도 없애자. 북한은 북한, 남한은 남한. 이래서 각자 가자.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이런 발언을 공개적으로 하는 인간은 임종석 외에는 없습니다. 그럼 다른 말로 하면은 북한 김정은의 추종자, 김정은의 종, 간첩들 이런 자들이 아니면 이런 발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지금 당장 내 인생의 통일 그런 노력을 하기는 싫어도 이 한반도는 반드시 통일이 돼야 된다 하는 이게 바로 한반도를 살고 있는 우리 후손들이 책무입니다. 책무. 이 꿈을 잇는 자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 통일이 언제 통일이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그건 아무도 모르잖아요. 동서독이 저렇게 갑자기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통일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통일이 왔습니다. 지금 독일 국민들 잘 살고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도 반드시 통일을 완성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저 국회에서 망나니들이 싸우고 있는 저 싸움도 멈출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국회에서 지금 맨날 싸움 박질을 왜 하느냐? 큰 꿈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통일을 하자. 언제? 그 구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국민을 설득하고 국민에게 통일의 그 비전, 청사진을 보여주고 이래야 되는데 저 국회에 있는 인간들 자체가 내일에 대한 꿈이 없는 자들입니다. 민주당은 현재와 미래가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맨날 과거, 그 과거도 100년 전에 일제시대 때 그걸 들고 와서 맨날 떠들고 있습니다. 무식해도 저렇게 무식한 자들이었고 꿈이 없는 자들은 그거는 정상적인 인간이 아닙니다. 민주당에 있는 인간들은 꿈이 없기 때문에 국가에 대한 미래, 아름다운 미래, 풍요로운 미래 우리 국민들을 모시고 가야 되겠다는 건 정치적 책무도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매일 100년 전에 나라도 없고 국가도 없었던 그 아픈 시대 상황에서 거기 국적 문제를 논하고 있는 저 무식한 자들이 진짜 가련한 자들입니다. 민주당. 국제법을 연구를 안 해도 국가란 무엇인가 중고등학교 다 배웁니다. 적어도 그 기초 학력만 있더라도 저런 질문을 할 수 없는 자들인데 저 자식들은 기초 지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을 선동하고 국민을 속이기 위해서 그런 질문을 던지는데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이 김문수 장관을 비롯한 여러분들이 잘 견뎠습니다. 그래서 임종석이가 그 발언을 왜 했냐? 북한에서 지령이 내려왔다. 북한에서 임종석이가 남조선에서 통일하지 말자는 얘기를 해라. 지금 북한은 통일 관련된 모든 발언을 못하게 통일 통짜도 못 꺼내게 있고 통일에 유관된 건 다 깨부수고 있습니다. 왜? 북한 인민들에게 포항된 남조선에 대한 환상 그런 것들을 꿈도 못 꾸게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그 김정은의 정치적인 계획 때문에 지금 모든 통일이란 논의 자체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임종석이가 뜬금없이 했는 발언이 아니고 임종석이는 북한의 지령에 의해서 네가 그래도 남조선에서 국회의원도 하고 대통령 비서실장도 하고 했으니까 네가 발언을 해라 해서 임종석이 총대 베고 발언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런 발언을 해도 경찰이 안기부가 뭐 누구도 잡아갈 수도 없습니다. 왜? 그럴 때는 임종석이가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 얘기했어요. 아니 자유로운 땅에서 내 자유로운 의사를 왜 발언할 수 없는가? 그럼 잡아갈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국정원 기능도 부활시켜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당 정치적 힘으로는 그거 부활시키기 힘듭니다. 왜? 공안 정국 한다고 또 개떼같이 달려들면 그거 막아서 이겨낼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임종석이는 간첩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 김정은의 지령을 받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 저 확정적으로 얘기하면 저마들 또 거꾸로 간첩이 도둑놈이 고소고발하는 그런 시대가 지금 돼 있죠. 그런 나라가 간첩일 것이다 신고를 하면 오히려 신고한 사람이 지금 잡혀가 조사받는 그런 형국이 돼 있습니다. 누가 이래 만들었습니다. 이건 만든 자들이 바로 문재인과 민주당 패거리 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산업 스파이부터 시작해서 안보, 국방, 간첩까지 수두룩 뻑뻑입니다. 수두룩 뻑뻑. 그럼 나라 일 수가 없는 이 나라를 왜 이렇게 끌고 갑니까? 이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지금이라도 나라의 틀과 기둥을 바로 세우고 국민들에게 이게 공안정국이 아닙니다. 간첩이 이렇게 많습니다. 알려져 적극적으로 계속 재반목을 해가면서 간첩이 이렇게 많습니다. 이 간첩들이 대한민국이 내일을 향해서 더 발전해 갈 수 있는 길을 딱 막고 어느 날 결정적인 순간에는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반드시 허무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김정은의 꿈, 적화 통일을 위해서 움직이는 자들입니다. 언젠가 그날이 오면은 바로 남조선에 있는 모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1948년 8월 15일 선물 받았던 자유는 한순간에 사라진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 한동훈 대표가 조선일보하고 인터뷰한 거 보니까 이번 추석 때 국민 민심을 확인했다. 그 민심을 따라야 된다. 천만에 만만의 말씀입니다. 민심은 갈대와 같습니다. 바람이 불면 갈대가 흔들리다가 더 세게 불면 갈대가 눕습니다. 그 바람을 누가 만드는가? 바람을 바로 정치하는 사람들이 만드는 것입니다. 정치 지도자가 만드는 것입니다.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여러 지도자들이 그 역사의 바람을 만든 장본인들입니다. 지도자가 역사의 바람을 일으키려면 어마어마한 영적인, 육적인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지금처럼 웃어가면서 전국 빙빙 돌고 안 됩니다. 치열한 고민과 고뇌와 치열한 기도, 무술하는 사람들이 그 긴 세월을 수련하듯이 지금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짧은 시간에 압축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민심의 바람을 내가 이렇게 해서 잘못된 생각하고 있고 시리에 빠져 있고 낙담에 빠져 있는 이 민심을 희망 있게끔 만들어내는 그런 지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절대로 민심에 따라가면 안 됩니다. 민심에 따라가면은 정치가 중우정치 됩니다. 중우정치. 지금 국민들 대다수는 정치에 관심이 없습니다. 왜? 정치가 이미 국민의 마음에서 떠난 지 오래됐어요. 그래서 지금이 적힌 공허한 정치의 공간을 지금 그래도 정치만이 희망이 있습니다 하고 말할 수 있는 그 정치 지도자가 있어야 됩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깨워서 정치의 미래를 볼 수 있게끔 깨워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미래 비전을 함께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빨리 만들어. 그게 민심이 될 때 국민의힘은 성공할 수 있고 한동훈의 정치도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아 이게 민심이다 그렇게 보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물질의 풍요 속에 영적 빈곤의 시대입니다. 영적 빈곤의 시대에 가서 그 포공하고 빈곤한 시민들과 만나갖고 이게 민심이다 생각하면 그게 오판이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국민을 무시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한쪽에서는 개딸들이 우글우글, 한쪽은 그 개딸 같은 존재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이 어떤 게 민심인가 파악하기도 힘든 그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영적 통섭의 시간을 갖고 어디로 가야 되는가? 커바데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여 내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 기도가 진실될 때 답이 나옵니다. 어마어마한 크기의 가시밭길을 내가 걸어가야 됩니다. 그 깨달음이 온 순간에 한동훈의 정치, 한동훈의 시대는 열리는 것이고 그 깨달음을 못 찾을 때는 한동훈의 정치와 한동훈의 미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의 미래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라. 기도는 어떻게 하라? 신령과 진정으로 기도하라고 답이 나옵니다. 그리고 전쟁은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싸워서 이길 수 있는가? 주변의 대동단결입니다. 뜻을 함께 했던 자들과는 절대로 서로 헤어져서는 안 됩니다. 가급적이면 똘똘 뭉쳐서 초기에 뭉친 그 세력을 코어, 핵으로 만들고 이제 눈등이 굴리듯이 계속 굴려야 됩니다. 그러면 어느 날 그 한 주먹으로 시작된 코어가 어마어마한 눈덩이를 만들고 그 눈덩이가 끝내는 민주당마저도 눈덩이 속에 뭉쳐 넣을 수 있고 개딸마저도 그 눈덩이 속에 뭉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반드시 옵니다. 왜? 인간은 강해 보여도 인간은 나약한 존재입니다. 허상임. 이재명도 큰소리치고 민주당도 큰소리치고 있지만 다 허상입니다. 진실 앞에서는 그 허상들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실의 눈덩이를 굴릴 수 있는 그 답을 찾아라. 저는 제가 볼 때 있습니다. 지금 우물 안에 모여갖고 그것만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아무게 보지도 않습니다. 민주당도 똑같고 국민의힘당도 똑같습니다. 민주당이 그 썩은 우물 속에서 동네 강아지 짖듯이 짖고 있을 때 국민의힘당은 그 우물 밖을 벗어나서 더 큰 강을 바라보고 더 큰 바다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 기회의 전환은 바로 당대표가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서로 갈등하는 모습은 보여서는 안 된다. 대통령과 당대표는 더 결속, 용산과 국민의힘당은 더 결속. 이승만 대통령이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건 진짜 위대한 명언이요 망고의 진리입니다. 적어도 정치하면서 복잡한 생각은 안 갖더라도 뭉치면 강하고 강한 자는 이긴다. 간단하게 그 우리 영하 300 봤지 않습니까? 페르시아의 수십만의 대군을 끌고 그래서 아테네 침공에 왔을 때 300용사가 그 싸우던 그 모습 봤지 않습니까? 칼 한 자루 들고 방패 하나 들고 배수의 진을 치고 목숨을 하늘에 맡기고 싸우던 그 모습 모두가 장렬하게 전사했지만은 그 300명 수십만 대군의 길을 꺾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1000년이 지나가는 이 시대에도 아름다운 역사로 강한 역사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뭉치면 강하고 강한 자는 이긴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국민의힘당은 술 한잔 먹고 밥 먹는 그런 시간보다도 그런 영화를 보면서 공부하는 시간 그러면서 영육을 단련하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된다. 그러면은 이긴다.
이기는 자는 바로 국민의 편이요, 이기는 자가 바로 대한민국 편이요, 이기는 자가 바로 종교적으로는 신의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감옥에서 또 나오다 보니까 교육감 선거를 하고 있습니다. 혼탁합니다. 단일화 상당히 난망합니다. 근데 나와서 짧은 기간 동안 많은 것들이 정리정돈되는데 그래도 나름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잘 좀 정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감 후보로 나오신 분들 앞에도 실패하고 한 모습을 봤다시피 조금만 내려놓고 조금만 정의로운 생각을 하면은 거기에 합의 안 할 게 하나도 없어요. 합의 못할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후보들이 다 페어플레이해서 진짜 과정도 결과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비춰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렇게 되리라 또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10월 16일 날인가 교육감 선거에서는 저 교육청은 이제 더 이상 정교조, 좌파 그런 자들이 들어가서 교육을 정치로 망치는 그 행위는 중단되고 교육이 정치로부터 이념으로부터 분리돼서 살아나는 그런 날이 빨리 오기를 희망하고, 또 그런 날이 오면서 교육감 선거 직선제도 폐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감 직선제도 폐지하는 대안으로 러닝메이트도 있고, 또 지방자치단체장이 출마할 때 지명도 할 수도 있는 거죠. 나는 이 사람하고 내가 시장이 되면은 교육 정치는 이분하고 하겠다 해갖고 국민에게 같이 알리면 되는 것입니다. 시민들에게. 그래서 시민들이 동시에 시장과 교육감을 보면서 나는 이분을 뽑아야 되겠다. 그걸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마어마한 돈을 써가면서 다른 선거를 치르는 이 행위 중단돼야 돼요. 국민의 세금을 충분하게 아낄 수 있는 일을 정치적으로 낭비하게 만드는 건 막아야 돼요. 그걸 누가 용기 있게 이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교육감 직선제가 나아진 게 있습니다. 교육만 항폐해졌습니다. 교육감 출마했던 자들이 전판 선거법 위반으로 다 전가자가 됐습니다. 이번에 강용인 같은 경우는 교육감 당선됐다가 후보 매수해갖고 감옥을 가갖고 교육감직 내려놓고 또 선거를 또 했습니다. 수백억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거 낙선되면은 보존받은 30억, 40억을 물어야 되는데 물지도 않았고요. 양심도 없는 자가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대한민국 교육계에 교육감이라고 하는 교육수장이 양심 없는 자, 정치꾼 몰입에 이런 자들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런 자들이 위에서 군림하면서 진정한 교육자들인 교장, 교감, 선생들을 지배하니까 교육이 나아질 리가 있습니까? 그래서 대한민국 교육개혁의 출발은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는 것이 교육개혁의 출발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도 이번에 10월 달에 선거가 보궐선거를 해야 되니까 반드시 정교조 이념으로 물든 자들이 정치판에 들어갔으면 교육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강하게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자유시민 여러분, 깨어나서 이번만은 교육감 투표를 적극적으로 가서 투표하시고 교육 정치를 바꿔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어제 밤에는 종창아재가 또 밤을 새웠습니다.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는 감옥을 갔다 왔지만은 오히려 감옥살이가 편했습니다. 이 뜨거운 한여름을 박스에서 초소지키며 하신 여러분들이야말로 제가 감옥살이 한 것보다 몇십 배 더 고생했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신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침 일찍 또 언제나 변함없이 송화제 저렇게 와 있습니다. 신은 존재하는가? 니체가 신은 죽었다 그랬습니다. 신을 부정했습니다. 그래서 초인, 슈퍼맨. 니체는 신은 죽었다. 그러나 부정할 수 없는 신이요. 신은 존재합니다. 영적 세계는 존재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이 1600일 넘는 기간을 이 초소에서 지켜온 우리의 동지들, 반드시 미약한 인간들은 그 가치를, 그 수고를 몰라줄지라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반드시 이분들의 앞날에 축복을 주리라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화이팅입니다.